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0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62% 오늘은 조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1선 이제 돌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조정은 받았지만 뭐 큰 추세상에서는 문제 없이 계속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래는 제가 방송에서 시황에 대한 비중을 좀 높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최근에는 뭐 추세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이상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복귀해드리고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리딩반은 남선알미늄, 시젠, 녹십자 MS 이렇게 세 종목을 전부 익절 처리하고 나왔고요. 남선알미늄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낙연 관련주 대장주고요. 여기서 큰 시세 한번 내고 죽었다가 다시 전고점을 가기 위한 흐름을 바닥권에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뭐 요 구간에서도 저도 개인 매매를 참 많이 했던 종목이고, 워낙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상당히 좀 무겁다고 느껴지는 뭐 그런 종목이죠. 일단은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 흐름을 다시 이제 만들어가는 파동 안에서 저희가 이때는 한번 저희 리딩반에서 매매하다가 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내고 상승 흐름을 놓치는 바람에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상승 흐름을 뽑아내고 조정 구간에서 한 3일, 4일 동안 거치면서 횡보 흐름을 가져갔고요. 여기서 5일선을 살짝 깼지만 오늘 어제 시간에서 한 1.8%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이 종목이 전통적으로 그냥 제가 개인적인 뭐 이제 뷰로 봤을 때 시간에서 장난치는 다음날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간에서 조금 장난을 쳤고요. 오늘 시가가 1.8% 뜨고 오전에 괜찮은 흐름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항대가 이제 한 6,300원 구간 정도 됐거든요. 여기를 뚫어내면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이제 매수 사인이 좀 들어갔는데 오전에 고점에 물려버렸죠. 이때 이제 시장도 좀 같이 밀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잠시 코스닥을 좀 다시 보게 되면 요 구간이죠. 오늘 코스닥도 오전 흐름부터 잠깐 매수세 들어왔다가 외인이랑 기관이 동시에 양매도 치면서 좀 밀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선 알루미늄도 오전 시세를 바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잠깐 눌렸지만 바로 회복하면서 이 매물대를 여기 보시면은 한번 맞고 떨어졌다가 뚫어내고 다시 이 구간 안에서 지지가 일어나죠.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 후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바로 가기는 힘들겠죠. 지지를 한번 거치고 나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이 확실히 여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워낙 얘가 또 가벼운 종목이 아니고 일단 이 구간에서 익절 정리가 한번 들어가고 눌린 구간에서 다시 잡겠다라는 전략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반 매도 한데 슈팅 주고 좀 밀림이 좀 과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 나머지 절반까지 익절 처리를 했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더 밀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매물 소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생각한 그 매수 확보 물량의 절반 정도를 매수를 해서 일단 뭐 좀 홀딩을 해가지고 오버나잇이 들어갔는데 내일 흐름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봐도 딱 지금 저항대 구간에 부딪혀 있죠.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 흐름이 나온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바로 쏴줄지. 근데 뭐 뭔가 좀 이 종목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바로 쏘기 위해서는 뭐 또 따끈따끈한 재료 하나가 나와주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젠이란 종목은 방송에서도 제가 뭐 저희 리딩반에서 다 가지고 있다라고 뭐 멘트도 많이 드렸었고, 여기서 한번 뽑아내고 죽여놓고 흘러가는 이 구간 안에서 저희가 물량을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매수 표시가 좀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오고
얘도 뭐 DPC나 최근에 보면은 남선알미늄, 뭐 DPC, 뭐 시젠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기준봉 뽑고 나서 뭐 최근에 움직이는 거래 대금이 한 1000억대로 터져주는 이런 종목들에 비하면 변동성이 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향성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뽑고 나서 죽이는 흐름도 최근에 트렌드라고 보시면 뭐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흐름에서 요 정도 구간에서 뭐 한번 매수를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요 정도에서 좀 추가 매수하고, 그 다음 흐름에서 요렇게 정도 추가 매수가 들어갔고요. 요 구간에서 조금 더 물량을 모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까지 떨어지지 않아서 10만 3천 한 500원 정도를 제가 추가 매수가로 드렸었죠. 근데 요때 10만 한 4천 원 정도 찍고 올라가는 바람에 추가 매수가 안 돼 버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서까지 추가 매수가 됐으면 좀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래서 뭐 평단가가 한 11만 한 2,500원 정도 됐었고, 오전에 슈팅이 나와서 절반을 팔고 다시 일봉상으로 좀 돌아가 보면 저는 오늘 일봉상으로 요 정도 몸통 길이는 만들어주고 끝날 거라고 봤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일봉상으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종가상으로 좀 넘겨놓고 이렇게 몸통이 좀 더 길게, 꼬리는 짧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제가 재매수까지 고민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종가상 요 11만 한 5천원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넘지 못하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재매수는 오늘 일단은 좀 하지 않고 넘어갔고, 뽑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저항대인 11만 한 5천원 구간 반등 후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는 흐름을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는데, 이 11만 5천원을 깼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 물량까지 익절로 정리가 좀 들어가서 조금 매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매매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십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매매하는 어떤 종목들의 자리들은 결국에는 이론상으로만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해요. 돈이 들어온 기준봉이 출현 후에 눌림목에서의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건데, 어떤 종목은 5일선 위에서의 좀 높은 타점에 잡을 때도 있고, 어떤 종목은 5일선 밑에 어떤 11선 구간에서의 눌림목을 잡아 들어갈 때도 있고요. 주로 이제 하는 매매들이 이런 매매들이죠. 녹십자 MS도 마찬가지로 이날 새롭게 긴 주봉을 만들어내고 이날 상한가가 갔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의 구간에서 요렇게 분할 매수가 들어갔고, 오늘 반등이 조금 나오는 듯 하다가 말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림으로는 오늘 양봉으로 최소한 한 이날 기준봉 뽑았던 종가까지는 올려주지 않을까 라고 봤었는데, 힘이 조금 달리는 모습이 보여서 횡보 흐름을 좀 더 길게 뺄 수도 있다 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익절 처리를 하고 눌림의 구간에서 재매수 타점을 다시 가져가 보자. 종가 만들어지는 거 좀 보면서 얘도 재매수 타점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다시 이 정도, 얘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저항 구간이 되죠. 그리고 눌렸다가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지지 타점까지 좀 더 밀리게 되면 차라리 이런 타점이 좀 안전한 매수 유효한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리딩반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익절을 했고요. 시청자분들도 뭐 내가 관여하는 종목 아니니까 라는 마음으로 뭐 시청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저희 리딩반에서 매매가 되어지는 종목들도 대부분 시장의 어떤 중심주이고, 어떤 소외주는 저희가 매매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증권맨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의 어떤 매수 관점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이런 이유로 매도를 했구나 라고 좀 같이 복귀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은
히토류 관련주가 시장에 가장 좀 핫했던 테마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는 유니온이 대장이었죠. 대장으로 올라오다가 최근 제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순환매입니다. 어떤 섹터나 테마의 순환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테마 안에서 대장주와 후발주 간에서의 순환매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예전에는 한번 어떤 종목이 대장주를 하게 되면 얘가 계속해서 대장주를 했고, 대장주가 떨어지면 후발주는 더 떨어지고, 뭐 이제 대장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한번 대장주가 영원히 대장주를 하기보다는 덜 올랐던 후발주들이 대장으로 치고 나오고, 그러다가 새로운 종목들이 또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이런 어떤 테마 안에서의 종목끼리의 순환매도 많이 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히토류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유니온이 대장하다가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또 올라오다가요, 오늘은 새롭게 티플렉스가 상가로 마감이 됐고, 보통 이제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종목들과 마감이 됐지만 뭐 풀리는 종목들, 뭐 종가 다가와서 풀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아니면은 시외에서 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다음날 갭이 안 뜬다든지, 뭐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뭐 딱히 우리가 정형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어떤 주도 테마가 생겨나고, 이 주도 테마가 뭐 한 종목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급등을 하고 거기서 대장주가 상한가를 갈 때는 손절을 하더라도 뭐 이제 제가 좀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는 기법인 상따도 좀 많이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상한가가 좀 풀리지 않고 다음날 갭도 좀 시원하게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DPC가 아주 일단은 전고점이 12,600원인데 오늘 고가가 12,550원 딱 찍고, 일단 뭐 요때 고점을 못 들어줬지만 요 앞선에서 만들어놨던 고점은 좀 넘겨놓고 마감을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사실 이 고점 12,000원 정도를 뚫어놓고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거래량도 뭐 그렇게 오버슈팅이 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윗꼬리를 채우는 흐름이 나오네요. 뭐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관심주고, 신고가를 좀 뭐 낼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될 종목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DPC랑 초록뱀이랄지 뭐 LB세미콘, 키스트 이런 종목들이 같이 DPC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였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좀 DPC 혼자만 좀 움직임이 있고, 뭐 초록뱀이나 뭐 키스트나 이런 종목들 보면 그다지 대장을 따라서 뭐 시세가 분출이 되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또 모릅니다. DPC가 많이 오르면 또 쉬는 동안에 뭐 초록뱀이나 키스트가 한번 쳐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올지, 요것도 좀 재밌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의 뭐 최근도 아니죠, 저한테는 올해의 최애 종목인 한진칼이 어제 이 꼬리 좀 달고 마감은 했지만, 오늘 일단 뭐 음봉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제 종가에 비하면 뭐 크게 뭐 하락하지도 않았고요. 오늘 시간에 보니까 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반도건설이 2% 정도 지분을 다시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어쨌든 이 경영권을 기반으로 한 지분 싸움이라는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재료가 소멸이 되지 않아요. 아주 뭐 한 2주 3주 전 방송에서였던가요, 한진칼 이때 급등 나올 때도 제가 뭐 많이 언급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누가 나머지 1%를 갖느냐의 싸움이고, 한쪽은 49%를 갖는 거고 한쪽은 51%를 갖는 거잖아요. 나머지 이 1%의 주식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사실상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머지 1%를 사는 순간에 이 한진칼의 종목의 가격대가 얼마가 될지 저도 참 궁금하고요.
일단은 10만 칼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흐름으로 보여져서 계속해서 저도 정말 최대 관심 종목으로 좀 놓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같이 뭐 한진칼이나 뭐 두산퓨얼세 여기서 관심 종목에서 좀 내려놨었는데, 경영권 분쟁 재료를 가지고 있는 롯데지주도 있고요, 유진투자증권도 있습니다. 얘네들도 약간 좀 급등 후에 조정 구간에서 수렴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얘네도 저도 일단 관심 종목에 놓고 계속해서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5G 관련주로 지금 최근에 좀 제가 좋게 보는 테마들은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쪽도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G, 그 다음에 A 관련주, 네, 로보로보 있었고요. 얘는 기준봉 출현하고 이틀차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음봉 없이 양봉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5일선 타면서 가는 경우가 많다 좀 말씀드렸었고, 얘가 여기서 한번 빠졌다 가든 바로 가든 상방의 흐름이 상당히 강해 보인다, 그런 견해를 좀 뭐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일단은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는 5일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내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봉이 한번 빠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조정을 기다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폐지 테마주들도 일단은 지금은 C큐브 뭐가 최근에 가장 대장이었는데, 얘네는 뭐 워낙 지금 라운시큐어를 제외하고는 C큐브 뭐 한국정보통신 정보인증, 전자인증 얘네들은 대장을 한 번씩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내일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지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참 보면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거래대금도 좀 비슷하고 움직임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날 당일의 상황을 보면서 얘가 좀 치고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종목으로 좀 뽑아서 매매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즌이 좀 움직일 때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봤는데, 좀 같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따로 좀 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근에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한광통신이랑 전파기지국도 같은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뭐 이런 또 장세에 따른 트렌드나 흐름들도 잘 파악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SK바이오랜드가 이거 일봉상 위치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뭐 자리였고, 종배하기도 참 괜찮은 자리거든요. 여기가 한 45,000원이라는 저항대를 두고 요렇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일선 잠시 이탈했지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도 양봉 마감 해주는 모습이 좋다라고 느껴졌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있는 건지는 지금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시간에서 6% 이상 빠지고 있고요. 5시, 4시 반이나 5시 정도라면은 뭐 장난질이다라고 보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5시 50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가 뭐 방송을 끝나고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안트로젠도 그냥 마이웨이로 혼자 상당히 잘 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괴질 관련주들도 이제는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어제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비가 있었죠, 악재가. 그래서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최선호 어떤 수급 종목 안에서의 섹터로 보면 IT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2차전지 쪽이 상당히 지금 대장 섹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섹터의 수급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정시 매수, 반등시 매도
이런 전략을 시장이 꺾기 전까지는 계속 구사하시면 뭐 편안한 매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뭐 원격 진료나 이것도 조금 말이 있죠. 자꾸 반대에 부딪히는 이제 측면도 뉴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정을 조금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테마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뉴딜이 되겠죠. 뭐 디지털 뉴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까지 시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다우 데이터가 시간에서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자리도 딱 보시면은 요렇게 저항 구간, 요렇게 위에 이 꼬리들 빼고 일봉상 몸통으로 생겨난 이 저항 구간이 14,500원 구간을 내일 이제 갭으로 쭉 뛰어넘고 갭 두고 밀리는 음봉이 나올지 시세를 한번 더 낼지 모르겠는데 조금 솔직히 자리 자체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죠. 매매하기가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랐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기보유자분들의 좀 영역이지 내일 새로 접근하는 것은 뭐 이제 내일 갭 두고 좀 뭐 장중에 단타 정도로는 접근할 수 있겠지만 뭐 어떤 홀딩의 관점으로 보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좀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잘 가요. 실적 관련주들 제가 한번 현대리바트 상한가 나왔을 때 언급 드렸던 적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잘 갑니다. 특히 샘표는 샘표가 뭐 이제 둘 중에는 대장인 것 같고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를 뭐 많이 해보지 않아서 과거 어떤 이력이나 특이 뭐 사항에 대해서 좀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상한가가 만들어지면서 살펴봤더니 끼가 또 없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름만 듣고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좀 가볍고 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여름 관련주 파세코가 계속 뭐 파죽 지세죠. 계속 추세 타면서 가고 있고요. 이러다가 오버슈팅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수상해 보이는 게 어제 이제 저희 리딩반에서 상한가까지 먹었다가 풀리는 바람에 이제 아쉽게 홀딩 못하고 익절하고 나왔던 인디에프인데 얘가 좀 수상합니다. 원래 얘가 좀 윗골이 좀 많이 달고 시세 한번 냈다가 쭉 죽어버리고 요런 경향성이 많았던 친구인데 요렇게 저항대를 넘겨놓고 요 구간 안에서 이쁘게 좀 조정 구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네요. 오늘도 음봉도 아니고 양봉 마감했고요. 요 안에서 이 가격대에 훼손하지 않고 좀 횡보하는 박스권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정도 더 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